반갑습니다. 제 3강입니다. 자아존중감. 1강, 2강을 들으시고 어떠세요? 자아존중감이 뭔지 정확하게 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아존중감은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고 그러는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명확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존심하고 헷갈려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하고 또 헷갈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2강의 때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나름 열강을 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열강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신 분 안 계시죠? 도망 다니거나 한 사람도 없다고 제가 믿고 이제 오늘 3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자기 수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서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우리가 자존감이 뭐냐면 자존감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점이든 단점이든 현재의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다?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현재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존중감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수용이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수용에 대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행복을 우리가 이제 자아존중감이다라고 한번 바꿔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아존중감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면, 자, 자기 수용을 합니다. 자기 수용을 하고, 자기 수용이 되면 타인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헌이 일어나고, 공동체 감각이 생기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자기 수용이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죠? 거울이죠. 거울의 역할이 뭐죠?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죠? 아침에 거울 앞에 서죠? 저도 여기 지금 거울이 있어요. 여기 지금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 앞에 제가 이렇게 딱 서보면, 제가 딱 비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 모니터가 앞에 있는데, 이 모니터에 제가 나와요. 거울이죠. 나타나는데, 오늘은 저의 모습이, 비친 제 모습이, 크게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왜 그럴까요?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러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거울은 나를 비춰주죠. 자, 그래서 거울에 어떤 모습이 비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울에 딱 섰을 때에. 자,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앞에 딱 섰어요. 섰을 거잖아요. 화장을 잘 먹었을 수도 있고, 화장을 못 먹었을 수도 있고, 저녁에 라면을 먹고 자서 얼굴 팅팅 부러터진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없던 기미를 발견할 수도 있고, 없던 주름을 하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거울 탓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거울 탓은 없어요. 거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주잖아요. 이게 뭐 오목 거울이든 볼록 거울이 아닌 이상 평면 거울이라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비춰줍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기미가 있더라. 그 거울이 내 얼굴에 기미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없는 기미를 너 오늘 골탕 먹여봐 하고는 기미를 만들어낸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줘요. 비춰주는데 그 비춰진 모습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어떤 모습이죠? 보니까 얼굴이 좀 매끈할 수 있어요. 그죠? 피부가 좋아진 얼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왜 이래? 하면서 거울을 확 깨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죠?
자, 자기 수용이라는 말은, 자, 바꿀 수 있는 것과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기 수용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내 모습 중에서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해 보면 바꿀 수 있는 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나.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나가 있고 바꿀 수 없는 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 10초, 20초 정도 시간을 들여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바꾸고 싶은 것,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모습 중에서요.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잖아요. 뭐 트랜스젠더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바꿀 수 없다라고 보고, 또 혈액형 못 바꾸잖아요, 그죠? 부모님 못 바꾸죠. 자식을 못 바꾸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학적 못 바꿉니다. 학력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경북과학대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그 학적 세탁은 안 됩니다. 또 뭐 있나요? 뭐 바꿀 수 없을까요?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건 이름은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또 헤어스타일, 또 옷 같은 것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여하튼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기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먼저 바꿀 수 있는 것. 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성격, 습관,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와 관련되어진 내 성격, 내 습관, 내 생각, 내 행동들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묻는다 그러면 성격을 못 바꾼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성격도 고정불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로이드 같은 학자들은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 보는데요. 아들러나 윌리엄 글라스 같은 심리학자들은 성격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저는 아들러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습관,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 바꿀 수 있죠. 행동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행동인데 안 바꿔져요. 진짜 저는 못 바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가 싫은 거죠. 예. 저는 지각하는 행동이 진짜 안 바뀌어요. 안 바꾸는 거죠.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예. 그게 귀찮은 거죠. 싫어서 안 하는 것이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이런 습관이나 생각이나 행동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성격을 바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성격은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고, 한번 형성된 성격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성격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고정불변화된 건지, 아니면 내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좀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보면 바뀌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내 몸에 익혀진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 그러는데, 그 습관도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바꿔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못 바꿔지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그건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찮거나 노력하기 싫어서 안 바꿀 뿐이지, 결국은 얘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바꿀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
상대방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성격, 습관, 생각, 행동 등은 바꿀 수 없어요. 자,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바꿀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다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 바꾸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은 못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의 성격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의 습관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지만 타인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 행동을 내가 바꿀 수는 있지만 타인의 행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꿀 수 있죠. 내가 막 위협하거나 겁주면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도 내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기 싫어서 자기 자신이 맞기 싫어서 그 바꾸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강제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잖아요. 고문을 하더라도 안 바꾸는 사람들은 안 바꾸잖아요. 바꾸는 사람은 바꾸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타인에 해당하는 것은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따라합시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바꿀 수 있는 것. 타인과 관련되어진 대부분의 것은 바꿀 수 없는 것. 따라 하셨어요? 자,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그죠? 타인과 관련되어진 것은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진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싸우게 돼 있어요. 연애를 해봤을 거잖아요. 연애 중이거나 연애를 해봤거나 지금 그런 친구들 있으면 잘 한번 생각해봐요. 어떨 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우게 됩니까?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타인을 바꾸려고 하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타인을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됐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 맞아요.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걸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서 바꾸는 것이지 타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나는 그만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타인이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타인이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어려워요?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학생들이 잘못하면 이야기를 하죠. 꾸지람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꾸지람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는 말들을 학생들이 들어서 반드시 그 행동을 바꿔야 돼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이 학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누가 상처를 받느냐면 이야기한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꿔주면 괜찮지만 바꾸지 않으면 왜 됩니까? 제가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아버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는 해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만 내 생각대로 따라주면 고맙고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 말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따르면 고맙고 따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뭡니까? 편하게 상처받지 않고 그 학생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뭐다?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바꾸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고, 불편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성격이 있어요.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성격은 내가 바꿀 수 있는데, 이 성격이 불편할 수도 있어, 내 성격이. 근데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전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이 있는데 이 습관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습관들이 불편한 습관들이 있어요. 불편한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고 불편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불편하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됩니다. 이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얘를 바꿔야 돼요. 뭘 가져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좀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불편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내 성격을 한번 바꿔 봐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내 습관이 나는 좀 불편해. 자꾸 지각하고 늦잠 자는 이 습관. 늦잠 자고 지각하는 이 습관이 불편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바꿀 용기를 가지고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자기 성격을 욕하면서 그대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막 살이 쪄가지고 미치겠어. 내가 막 돼지 같아서 죽겠어 하면서 먹고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 운동 안 하고 야식 먹고 못 참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 만약에 내 몸매가 뚱뚱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왜 됩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고 바꾸어 나가봐요. 자꾸 야식 꾸역꾸역 처먹고 있지 말고 치킨 먹고 짜장면 먹고 밀가루 먹어가며 하루에 6개 7개 먹어가며 자기 몸 뚱뚱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냐고? 안 되잖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우스갯소리를 하나 할게요. 손녀딸이 야식으로 이제 막 라면하고 치킨을 해서 막 먹고 있어. 먹으면서 먹으면 살찌는데 안 되는데 먹으면 이러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먹지를 말든지 씨부리지를 말든지 네 입이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살찔 게 걱정이 되면 먹지를 좀 말든지 아니면 먹고 있으면 살찔 걱정을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되는데 먹으면서 걱정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지. 공부를 하든지 불안하면 놀지를 말든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그냥 놀든지 놀면서 성적 걱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어떤 용기를? 좀 바꿀 용기를 가져봐요.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필요 없이 인정하세요. 나는 그냥 늦잠 그럼 뭐 나는 늦잠 자는 사람이야. 나 지각하는 사람이야. 하고 요거도 먹고 나는 뭐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 뚱뚱해. 난 돼지야. 나 많이 먹는 사람이야. 자신을 인정하세요. 누가 돼지라 그러면 인정하라고. 이 바꿀 용기가 없으면 인정할 용기도 가지세요. 두 개 다 용기입니다. 얘는 바꾸어 볼 용기, 얘는 그냥 인정할 용기.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좋아요. 바꿀 수 있는 걸 누구나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불편하면 바꿀 용기를 가지고 불편하지 않으면 나는 이게 내 옷에 맞는 옷이야 라고 그러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옷을 하나 샀어. 내 몸이 너무 잘 맞아. 나는 편해. 그러면 뭡니까? 남이 뭐라 하더라도 그 옷을 벗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면 그 옷을 벗을 용기를 좀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수용인 거죠. 바꿀 수 없는 것. 상대방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십시오.
남자친구를 사귀입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입니까? 연애를 잘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세요. 네. 있는 모습, 타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안 되면 연애는 때려치워야 됩니다. 연애는 하면 안 돼요. 연애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순간 어디 되냐? 연애는 안 됩니다. 헤어집니다. 연애를 잘하려면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로 가야 돼요. 우리 처음 사귈 때는 어디 됩니까? 상대방이 방구를 껴도 예쁩니다. 트름을 해도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왜? 사랑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연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는, 밥 먹을 때 흘리는, 밥 먹고 나서 트럼을 하는 그 남자가 내 남자친구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연애를 못하죠. 근데 그 모습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왜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존중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건 존중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자기 수용은 현재의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어 나가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수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자아 존중감하고 연결되느냐? 맞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역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수용이 되면 결국 뭐가 올라갑니까? 당연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자존감과 딱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 수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서는 그냥 주목하지 마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바꿀 수 있는 것에 좀 주목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꾸려고 한다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을 용기가 없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불편해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찌는 게 걱정이 되면 먹는 것을 줄이는 용기를 가져보든지 먹는 것을 줄이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 몸매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지 두 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면 성적을 받아들이세요. 성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공부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두 개 다 안 되니까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헤어질 용기도 없고 사귈 마음도 없고 이래 되면 이제 큰 걱정, 고민거리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자기 수용이 되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말 혹시 제가 계속 존중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존중은 뭐냐? 존중은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다시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용이 되면 나를 신뢰합니다. 나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존중.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나가 올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단계에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자존감이 업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기 존중이 일어나면 당연히 타인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적이 아닌 친구로 생각하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타인도 존중하고 타인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타인이 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왜 자꾸 타인이 미워지느냐 하면 결국 내 자신에 있어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믿지 않느냐 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친구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못 사귀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자를 존중하는 것, 타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 나와의 기대와 다른 타인의 반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존중을 위한 팁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되고 간섭되고 배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3강 잘 들으셨습니까?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자기 수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제 3강 강의도 마치게 될 텐데요. 3강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 4강에서는 우리가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만나길 원합니다. 4강은 좀 더 재미있는 강의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